문제로 딱 한 번만 개념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을 좀 모아오시고 문법은 1대1 환영해요. 알았죠? 그래서 뭐 일요일 시간이나 토요일이나 이렇게 쌤한테로 아니면 평일날도 좋습니다. 평일날 해가지고 문법은 모르겠는 파트 물어봐주면 기가 막히게 내가 설명을 해줄 자신이 있는데 누가 청해줄 건고 천수석부터 들어갈게. 그리고 매체 문제 부지런히 풀어주시면 되겠고 매체 부분은 문제 열심히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 고전 상근이랑 발레복합이랑 일단 오늘 끝낼 거고요. 발레복합은 다 못 끝내지만 현대시가 일요일 반에서 나갈게요. 날개랑 태평천하 두 개를 일요일 반에서 나갈 테니까 링크 바로 보낼 테니까 내일 지나가는 길에 책만 좀 찾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신발장에서 책 한 권씩 좀 찾아가 주시고 일요일날 링크 보내면 바로 수강해 주세요. 서로 다른 진도를 좀 나가볼게요. 나중에 알차게 시간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천수석 복소전 나올 것 같습니다. 천수석 할 차례 맞죠? 네. 그래서 인물 간의 관계, 장애, 혼사, 모티프, 장애, 혼사를 하는데 장애를 겪는구나. 혼사장애 모티프 생각하시면서 본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선악의 대비를 주목해주세요. 혼인을 둘러싼 가문의 갈등, 가문의 갈등에다가 밑줄 그런데 남장 모티프는 들어봤는데 남자가 여장을 하다니 여장을 통한 통쾌한 반전, 여장의 상황에서 아주 쪽팔림을 당하거든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했다는 거는 우리 지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배경 지식으로 그냥 알아놓으시고 치열한 권력 다툼과 가문 간의 대립이 드러납니다. 이 작품은 혼인을 둘러싼 가문의 대립과 음모 속에서 주인공이 지혜와 용기로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히 남자 악인이 여장을 하는데요. 여장을 통한 반전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로 인한 악인의 몰락에다가 밑줄 독자들한테는 통쾌한 감정을 선사하며 정의와 용기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한다. 이 작품은 실존 인물과 허구적 인물이 얽혀있는데 이거 굳이 따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업 시간에 뭐 실존 인물 뭐 이런 거 언급하시면 필기 내용 바탕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갈게요. 총정리 때 가문의 갈등과 역사적 변화를 그린 가문소설입니다. 가문소설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당나라 만렵을 배경으로 혼인 문제를 둘러싼 권력 다툼과 유교적 질서의 붕괴를 보여줍니다. 특히 여장을 통한 반전과 악인의 몰락은 독자에게 통쾌함 또 얘기하네. 정의와 용기의 가치 강조하는 것 또 얘기하네. 후반부에는 실제 역사적 사건이 반영이 되어서 당나라의 멸망 과정이 서사에 녹아있으며 화산 성계록과 연작 관계를 이루어서 더욱 확장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이거 뭐 좀 수능을 대비해서 알아둬야 되는 이야기들로 막 얘기하는 것이라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보형에다가 동그라미 남주 제자가 인형 인물이다. 뛰어난 외모와 능력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계모 양씨의 시기를 봤습니다. 계모 양씨 위에다가 마이너스 선악의 대비가 뚜렷 외숙부에게 향문을 받고 난 후에 설오경과 혼인을 하지만 설오경에다가는 여주 그래서 두 사이에 하트 표시 하나 적어주세요. 위보영과 설오경 사이에다 하트 하나 그려주시고 양씨 마이너스의 계모가 간옥지와 이초해를 앞세워서 부부를 갈라놓으려고 해. 간옥지에다가 마이너스 이초해에다가 마이너스 이초해가 위보영을 좋아하거든. 결혼하고 싶어 하거든. 보영은 장원급제까지 합시다. 역시 제자가 인형 인물이니까요. 임금 의종에다가 동그라미 의종이라는 실존 임금 등장. 그를 공주의 부마로 삼으면서 오경이 버려집니다. 공주의 부마에다가 밑줄 끄시고 도형이를 공주의 부마로 삼으면서 오경이 버려지다니 빠바바밤 시련. 오경은 아들을 낳고 공주의 도움을 받으나 공주가 음모로 희생이 되면서 보영과 다시 재결합. 보영과 다시 결합에다가 밑줄 광실은 이초의 농간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고 역시 이초의 마이너스 인물이니까 한 번 더 마이너스 표시해줘. 보형은 충원을 올렸다가 좌천까지 돼. 이틀을 타서 사원이 납치가 되지만 탈출을 하여서 이극용의 양자가 되고 보형 부부는 화산에서 성계로 들어갑니다. 너무 전체 스토리라서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성계로 올라간다라는 그래서 뭐 천수석이야. 샘천자에 물숫자에 돌석자에서 제목이 어떤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면 끝에까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출제 포인트에서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이런 게 실제 역사적 사건이지
보영은 난을 진압하고 난 후에 종적을 감추고 이후에 사원이 황제가 되어서 혼란한 정치를 안전시켜주고 그의 아들 복성이가 뒤를 따르더라. 그래. 전체 스토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지문, 요 내용만 기억하면 되니까 주요 인물에서 위보영 체크하면 돼. 주인공에다가 밑줄 남주라서 지혜랑 용기로 위기를 극복을 할 거야. 그리고 위광미라고 하면 위보영의 아버지로 보영을 지원을 하면서 가문을 지키려고 합니다. 가문을 지키려 하면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위광희라고 하면 이제 위씨 집안의 어르신들이니까 서로가 보영이랑 오경이의 결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물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내가 설부인이고요. 설오경이라고 하면 보영의 아내로 여주,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인물이다. 설정문이라고 하면 오경의 아버지, 딸을 지키기 위해서 혼인을 서두르는 인물이다. 이근용이라고 하면 설정문의 친구로서 여기에서 역할을 한번 해주지. 밑줄 긋자. 간국구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조력자에다가 밑줄. 장면에서는 이근용의 역할이 빛을 발하네요. 넘어가시고 부정적인 인물들의 패거리 살펴보시면요. 양부인이라고 하면 위강리의 첩, 위보영의 계모입니다. 질투심으로 설오경의 혼사를 방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간국구라고 하면 임금의 장인인데 임금의 장인에다가 밑줄. 이 정도면 이제 파워가 좀 있잖아. 그래서 설오경을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고 싶어 하는 거야. 누구랑? 간옥지랑. 설오경을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려고 계략을 꾸민 이게 주요 사건입니다. 간국구의 아들 간옥지는 여기에서 이제 여장을 해. 여장을 해서 위보영의 결혼식에 몰래 숨어드는데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좀 연일 상하게 되는 스토리가 우리의 본문입니다. 주요 사건 정리해볼까요? 설부인이 편지를 보내. 그래서 설정문, 이 아버지가 오경이를 결혼시켜야 되겠다라는 대응을 설부인은 설정문에게 편지를 보내서 밑줄 끄자 설오경의 결혼을 서둘러야 함에다가 밑줄 왜? 간국구가 뭔가 농략을 막 계략을 펼치고 있거든. 설정문 부부는요 간국구의 계략을 미리미리 눈치를 챕니다. 간국구의 계략을 알고에다가 밑줄 우리 딸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요. 설정문을 위강미 형제와 상의를 해서 오경의 아버지 설정문이 위강미 형제에다가 동그라미 사돈댁이랑 상의를 해서 결혼 날짜를 앞당겼어. 이게 계략에 대응하는 방식이야. 결혼을 비밀리에 준비를 해서 간국구의 방해를 막으려고 하는 거지. 스토리만 좀 잘 알아놓자. 그러면 양부인 밑에다가 마이너스 표시 다시 해주시면서 무슨 계략을 짰느냐라고 하면 위광미의 둘째 부인으로 설오경이 이씨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 너무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위씨라고 바꿔주면 안 되겠니? 이씨에다가 X하시고 위씨로 좀 바꿔주면 안 되겠니? 위씨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 너무 시기가 되어서 간국구에게 연락을 해서 설오경을 혼인 도중에 탈취해라. 납치를 해버려라. 밑줄 긋자. 설오경을 혼인 도중에 탈취해다가 밑줄 끄시고 그러나 이걸 이미 다 알고 있지롱. 위강미와 설정문이 혼인을 비밀리에 진행하면서 방해를 차단하려고 이미 작전이 다 짜여졌어. 거기에서 도와주는 인물이 이근용이야. 이근용에다가 동그라미 기지를 발휘합니다. 가짜가만 작전으로요. 설정문의 친구 이근용이 계략을 세워서 간국구를 속이자. 이근용이 일부러 가마에 탔어. 술을 거하게 한잔하고 말이야. 일부러 가마에다가 밑줄 끄시고 간국구의 하인들은요. 이근용이 탄 가마를 설오경이 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이걸 납치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간국구의 집으로 가서 가마를 열어보니까 설오경이 아닌 갑옷을 입은 이근용이 빰빠밤 하고 등장을 하니까 간국구와 하인들이 얼마나 당황을 하겠어. 그러면 장면에 전환해서 간옥진을 여장을 해서 어디로 갈게? 설오경의 결혼식으로 들어갑니다. 신부의 행렬에서 수상한 계집종 하나가 있는데 수상한 계집종에다가 동그라미 이게 딱 눈에 걸린다. 누구의 눈에? 위보형의 눈에 눈치를 챕니다. 통찰력이죠. 자세히 보니까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여장을 하고 있고 결국 정체가 밝혀진 이 인물은 간국구의 아들 간옥지였다. 위보영과 오경의 결혼을 방해하려고 몰래 접근을 한 것이었구나. 다들 켰어? 간옥지와 간문추는 간씨 집안을 몰락을 합니다. 간옥지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치고요. 이근용은요 설정문과 작전으로 간국구의 계획이 다 실패 수포로 돌아갔지. 그래서 보영과 오경은 무사히 혼례를 마치더라. 넘어가서 감상의 포인트. 가문 간의 갈등이야. 간씨와 위씨의 혼인을 둘러싼 설씨까지 세력 다툼에다가 밑줄 끄시고 주된 갈등의 요소입니다. 혼인을 둘러싸서 갈등을 하고 있네요. 가문 간의 대립은 혼인을 둘러싸서 간국구의 계략과 위보영의 극복.
악인의 계략이 실패를 하면서 정의가 실현이 된다. 통쾌하다. 밑줄 긋자. 정의가 실현에다가 밑줄 정의의 가치를 전달하는 여장 모티프 그리고 혼사장의 모티프 있지요. 간혹지가 여장을 했다가 정체가 드러나는 장면에서 통쾌한 반전의 효과가 드러납니다. 통쾌한 반전에다가 밑줄 악인의 몰락, 간시 집안의 몰락으로 인해서 정의로운 인물이 승리에다가 밑줄 한번 꺼줘. 정의로운 인물이 승리. 역사적인 배경은 당나라 만렵의 역사적 사건과 실제 인물들을 반영을 해서 더욱 사실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지문에 충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날 새벽 설부인에다가 동그라미 이 일에다가 네오박스 치시고 이 일은 뭘까? 간문추의 혼사 방해. 이 간문추가 우리 오경과 도형의 결혼을 방해를 한다. 설정군에게 걱정되는 바를 몰래 알리면서 급히 와서 위강미와 의논을 하여서 위강미 설정문 오경이 이거 일단 스토리로 갈게. 바삐 결혼에 서둘라고 하였다. 바삐 결혼에 서둘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야 큰일 났다. 조금이라도 지체를 했다가는 간시 집안에서 이 혼사를 망치려고 들 것이니 계략이 있으니 바삐 결혼을 해야 되겠다. 정당에 함께 있던 설정문 부부는 설정문 부부에다가 동그라미 시녀가 바치는 설부인의 그 편지를 읽다가 미처 다 보지도 못하고 얼굴이 굳어집니다. 경악을 하지요. 말을 잊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밑에 파란색 글씨 좀 보고 갈게요. 위강희의 부인으로서 설부인은 조력자입니다. 이 일은 바로 뭐다? 간문추 집안에서 혼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오경의 아버지 설정문, 위강희는 오경의 시아버지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일의 내용은 뭐다? 막으려고 하는 거. 혼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계략. 그래서 설정문 부부는 분노가 되는 거야. 간문추의 혼사 방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지. 설부인의 대응은 뭐다? 설부인의 해결책에다가 밑줄 그시고 편지를 통해서 설부인이 내준 해결책은 뭐야? 계략이 있으니 빨리 결혼해라. 당국구가 우리를 어찌 이렇게 능멸을 한단 말인가. 능멸에다가 밑줄 끄시고 임금의 장인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업신여긴단 말인가. 서리적 표현에다가 밑줄. 설정문의 부인 장씨도 탄식을 합니다. 장씨에다가 동그라미 우리 아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오경이 밑에다 오경 깊은 방에 금옥처럼 몸을 잘 감추고 금옥처럼에다가 밑줄 하나 떠주세요. 그렇게 보석같이 키운 딸인데 숨겼던 이름이 어떻게 어디로 누설이 되어서 이와 같이 간사하니의 흉기를 만날 줄 알았겠습니까? 간사하니 밑에다가 누구라고 적어놓지? 간문추와 같은 흉계 이런 거를 우리 딸아이가 만날 줄 알았겠습니까? 서리적 표현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런 걸 말하기 방식에서 부인의 정서도 서리적 표현, 설정문의 분노도 서리적 표현이니까 설정문이 분해하면서 수레를 타고 가서 위강미 형제를 만나서 대책을 의논을 합시다. 시댁에 사돈에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야지. 사돈 어른 탄식하면서 말하였다. 위강미와 동생 위광희랑 만나서 집안끼리 서로 의논을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간씨 집안의 계략에 대해서 나라의 규방 행실은 깊이 숨겨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참 조신하게 큰 우리 딸이다. 깊이 숨겨에다가 밑줄 끄시고 나된 딸이 아니다. 금옥같이 방에서 숨겨서 키웠다. 그런데 어떤 간사한 놈이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엮어왔는지 어쨌든 간악한 무리가 개돼지 같은 자기 자식 때문에 흉측한 계책을 꾸며서 이런 화를 맞는다고 하니 혼사를 늦추지 맙시다. 3번에다가 별표 하나 쳐주시오. 자기 딸아이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자랑해야지. 딸아이에 대한 평가에다가 밑줄 하나 체크해 주시고 우리 딸이 어떤 딸아이인데 그리고 간문추의 아들은 어때? 개돼지 같은 자기 자식이래. 간문추의 아들은 개돼지 같다. 그리고 간문추의 오경과 위보영의 혼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 세 번째 뭐라고? 혼사를 서둘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혼인의 날짜를 다시 잡으니 혼인의 날짜를 다시 잡으니에다가 밑줄 늦췄어, 당겼어. 이런 내용 일치를 좀 신경 써달라고요. 불과 다시 며칠 뒤로 바로 잡았어. 위강리 형제와 설정문이 모두 기뻐하면서 흩어졌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손발이 잘 맞아떨어지니까 위씨 집안과 설씨 집안은 사돈이 될 인연이야. 양쪽 집안에서는 이 일을 밖으로 내지 않았다. 이런 거 쪼잔한 게 나올 수 있어. 이 일을 밖으로 내지 않았다에다 밑줄 끄시고 크게 별표 하나 치자. 이 일은 뭘까? 혼인의 날짜를 당겼다는 것을 밖으로 내지 않고 쉬. 혼인 날짜를 당기고 비밀로 한 파란색 글씨 다만에다가 제목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와야지.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땡. 위강미가 어머니한테는 안 해야 되지 않겠니? 이 부인에다가 동그라미 예복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결혼식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께는 아래야 되지 않겠니? 어머니께만 아랜 데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 부인이 누구라고요? 위보영의 어머니는 조용히 예복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거를 좀 내용일치 문제에서 낸다라고 하면 할 말 없지 않겠니? 아무리 비밀이라 하여도 엄마는 알아야지 예복 준비와 혼례의 준비가 이루어지니 누설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알아야지. 보영과 오경이의 혼사, 하트의 관계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간문추가 계략을 꾸몄다면 맞서야지요. 위강류와 설정문 두 집안이 손을 맞잡고 대책은 뭐였다? 혼인 날짜를 앞당기자. 마침내 장면의 전환을. 그럼 다음날 새벽의 이야기. 그래서 바로 대응을 하고요. 바로 마침내 혼살날이 되었습니다. 디데이. 양부인 밑에다가는 마이너스. 요 악인이 그제서야 알았어. 결혼식이 당겨졌다라는 것은. 나를 모르게 했네 라고 분함의 이를 갈겠지. 시정을 보면서 말하였다. 시정, 양부인은 위강리의 셋째 부인인 거 알고 계시죠? 위보영의 계모인 것도 알고 계시죠? 보영과 오경의 혼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간시 집안을 들쑤신 거 알고 계시죠? 시정이라고 하면 하인입니다. 시정 하인의 이름에다가 체크하시고요. 야야야야, 시정아, 설실의 딸을 무조건 납치를 하자. 탈취에다가 밑줄. 그래서 간시 조카 좋은 짝으로 만들려고 하였는데 묘한 계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집안 식구들이 나를 속이고 뜻밖의 혼인 준비를 다 마쳤다고 하네. 보형을 이초애랑 혼인시키려고 했어. 보형을 이초애랑 혼인에다가 밑줄. 오경은 간옥지랑 혼인. 둘이를 찢어 놓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탈취를 하려고 하였는데 묘한 계책이 들키는 바람에 혼인 날짜가 당겨졌으니 그러면 탈취하면 되지 뭐. 이날을 맞춰서. 그렇게 생각하고 치정이한테 명을 내릴 것 같아. 이 모든 것이 분하고 원통하니 이 씨가 어진 며느리로 슬아를 빛내서 득이양양하는 꼴을 어찌 본단 말이냐. 그러면 이 씨 대신에 다시 위 씨로 좀 바꿔주면 안 되겠니? 위 씨가 어진 며느리 밑에다가는 오경이라고 좀 적어줘. 오경이를 슬아에 두고 빛내서 득이양양하는 꼴을 어찌 본단 말인가. 이 씨 보영의 어머니가 미안해라. 이씨 보영의 어머니라고 하면 여기에서의 문맥상 근문에서도 이씨라고 되어 있는지 나중에 좀 확인을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보영의 어머니가 이씨였잖아. 이씨 보영의 어머니가 며느리로 인정받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양부인은 시샘이 많은 인물이라서요. 본문 내용 나중에 체크하고 쌤이 확인하고 마무리 지을 때 위씨인지 이씨인지 준민이가 펼쳐주겠니? 땡큐. 이씨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위보영의 어머니가 돼야 되는 게 스토리상 맞겠지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씨 맞다. 그러면 위씨 고치지 말고 이씨. 그거에서 스토리상 한 번 더 기억해줘. 위씨가 아니라 이씨라는 거에서 어진 며느리를 오경이를 두고 슬아를 빛내서 득이양양하는 꼴을 어찌 본단 말인가 라는 거에서 여기에서 이씨는 위보영의 어머니가 맞는 것 같네요. 고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기억한다라는 합리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이씨 보영의 어머니라고 기억해주세요. 아까 이부인이라고 나왔죠? 앞에서 말을 마치고 급히 국구 간문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렸다라고 하면 이 사실에다가 네모박스 이 사실이 무슨 사실? 결혼식 날짜가 앞당겨졌다. 도중에 서로경을 탈취하려고 하는 계획은 그대로 유지를 하네요. 서로경을 탈취에다가 밑줄. 그러고는 짐짓 미소를 띠면서 밝은 얼굴로 식장에 참석을 합니다. 밝은 얼굴로 식장에 참석에다가 밑줄. 아무렇지도 않는 사자성어로 바꿔줘.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게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 너무 축하하잖아 우리 아들 이러면서 보영이한테 계모로서 막 우리 아들 오경과 어쩜 그렇게 금술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보경과 오경의 혼사가 앞당겨졌다. 설오경을 탈취를 하자. 그게 바로 양부인의 계책. 양부인의 은용양의 모습은 뭐다? 짐짓 미소를 띠면서 밝은 얼굴로 식장에 참석하는 모습 표리부동. 자, 그러면 보형과 오경의 혼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양부인의 계략입니다. 한편에다가 세모 장면의 전환이야. 설씨 집안에서는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혼수를 정성껏 장만하였으나 가는 도중에 생길 수 있는 화를 막을 계책이 정해지지 않아서 근심 걱정이야. 화를 막을 계책에다가 밑줄 끄시고 탈취 같은 계책이 분명히 사고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때 마침 금이교의 이금용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설정문과 어떤 사이라고요? 막역한 사이에다가 밑줄 집안끼리도 교유의 관계가 있었어. 설정문이 이 일을 이금용에게 상의를 해보았는데 설씨 집안의 걱정은 뭐라고? 가는 도중에 길이 너무 위험하다. 이금용 파란색 글씨에 보영의 친구로서 긍정적 인물이니까 우리도 플러스 표시 조력자라는 거 기억해놓자.
부정적인 간시 집안에서 혼인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 이런 괴상망측한 자를 속이려면 모름지기 이리이리 하면 될 것입니다. 이리이리 하면에다가 가로로 묶어 놓으시고 이리이리 하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지. 자,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 뒤에 스토리를 다 보고 난 후니까 이쪽 글자. 이근용이 오경인 척하고 오경의 가마에 타고 간문추의 집으로 들어가서 간문추를 망신을 주자. 설정문이 이리이리 하면 된다라는 그 스토리를 듣고 환하게 웃으면서 부탁을 합니다. 만족감에다가 밑줄 끄시고 부디 너무 지나치게 하지마. 뭐 1절만 해. 너무 지나치게는 요란하게 굴지는 말게. 이근용은 알겠다고 하고 양껏 술을 마시고 팔을 빼서 손에 들고 따로 가마에 올랐다. 뒤따르는 시종들이 호위하여서 큰 길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한때의 무수한 하인들이 크고 작은 몽둥이를 들고 몰려 나왔다. 누구 집의 하인들일까요? 간시 집이죠. 그들은 시종들을 모두 내쫓고는 가마를 뺏어서 메고는 곧장 어디론가 향하였다. 바로 극구 간문추의 집으로 내빼는 거지요. 간문추가 보낸 이들 하인이여 오경에 탄 가마를 탈취했습니다. 가마를 탈취에다가 밑줄 끄시고 간문추의 극구라는 신분이 혼인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네요. 극구라는 신분이요. 한마디로 임금의 장인이다. 가마를 타고 오경이의 집을 나는 이근용과 납치를 하는 간문추의 시종들. 이때에다가 세모 장면이 좀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좀 주목해줘. 장면이 설씨 집안에서 혼수를 장만해가지고 가마를 태우는 상황에서 보영이의 집안으로 카메라 옮길게요. 보영은 길복을 갖춰 입고요. 결혼해야지 혼인날 입는 옷을 갖춰 입고요. 집을 나서서 설정문의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위험 있는 행차가 큰 길에 나서자 밑줄 한번 쭉 긋고 가겠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모두가 보영의 위풍에 입에 닳도록 칭찬하였다. 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보영의 모습을 예찬을 하네요. 설정문 집에 이르니까 내외의 손님들이 빙 둘러 모여 앉아 있었는데 설추밀이라고 하면 벼슬의 이름이니까 설추밀이 막 가짜 가마를 보내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위보영은 단장한 설오경과 전안내를 마치고 난 후에 서로 인사해야지, 그지? 설오경이 가마에 오르자 가마에 자물쇠를 걸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만큼 이제 조심을 하는 거야. 집으로 돌아올 준비를 합니다. 설정문의 벼슬 이름은 뭐라고요? 추밀이요. 전할래라고 하면 서로의 의식으로 오경이랑 이제 집으로 가는 거야. 우리 위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참석한 손님들이 신랑 위보영의 옷 같은 풍모를 보고 칭찬을 자자하게 하였지만 옷 같은 풍모에다가 밑줄 한번 또 그어줘. 인물의 위풍당당한 신랑의 모습에 모두가 칭찬을 자자하게 하였지만 설정문은 아직까지 마음이 초조해. 극구 간문추의 소행과 이근용의 장난질을 할 일을 생각을 하니 끝없는 염려가 생겨서 아버지는 흥이 나지 않습니다. 밑줄 자 흥이 나지 않았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람들은 다 결혼식에 허유 선남 선녀가 만났다. 이보다 더한 선남 선녀가 있겠는가? 라고 하고 있지만 누구는? 설정문은 걱정이 되는 거야. 오경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보영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염려가 생겨서 흥이 나지 않았다. 누구가? 설정문이. 그래서 이거 조금 오타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의 칭찬과 보형의 걱정이라고 하지 마시고 설정문의 걱정으로 고치고 가겠습니다. 설정문이 우리 딸아 사위랑 결혼 잘 치러야 되는데 보형의 걱정보다는 설정문의 걱정으로 고치고 갑시다. 중략 부분 이후로 갈게요. 그때 위보영의 눈에 차이를 친 곳에서 또 장면의 전환이야. 이렇게 하고 난 후에 가마 사건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결혼식 장면으로 바로 갈게요. 위보영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장면의 전환이 빈번하다. 공간의 이동에서 장면의 전환이 빈번하다. 위보영의 눈에 차일에 이 천막 같은 것을 친 곳에 신부 설오경의 행동거지를 살피면서 눈동자를 밝히 굴리면서 안쪽을 살피는 계집종 하나가 있어. 계집종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런 거 약간 몰카범 같이 눈가리를 막 돌리고 있단 말이야. 위보영이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눈으로 어찌 잘못 보겠는가. 요거 별표 하나 치고 갈까. 위보영이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 비유적 표현으로 인물이 비범하다. 위보영의 통찰력이다. 통찰력이 있는 위보영의 눈으로 어찌 잘못 보겠는가? 잘 봤다는 거야. 이런 서리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서술자가 위보영의 비범한 통찰력을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서술자 개입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지요,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위의 문단에서 결혼의 위험 있는 행차가 큰 길에 나서자 구경하던 사람들 모두가 입을 벌려 칭찬을 하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그 상황에 대한 묘사니까 서술자 개입 아니라고 얘기해도 되겠지. 사람들 모두가 보영의 위풍을 입에 닳도록 칭찬하였다라고 하면 서술자 개입 아닌 거 동의하시죠?
그런데 위보영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눈으로 어찌 잘못 보겠는가라고 하면 서술자 개입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장을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집 중 하나가 몰카범같이 계속 막 눈을 레이저를 쏘고 있어. 그걸 위보영이 관찰을 했어. 서술자가 위보영의 비범함을 드러내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하면 위보영의 거울과 같은 눈이라는 평가까지 들어가 있으니 편집자는 뭉쳐 잘못 볼 리가 없다라는 서리적 표현.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 왔어요? 자세히 보니까 자자자자가 묘사를 좀 보자. 외양을 묘사를 한다. 여우 같은 맵시에 쥐와 같은 꾸민색. 이 비유적 표현 자체가 보조관념이 좀 마이너스잖아. 여우에다가 동그라미, 쥐에다가 동그라미 막 빨빨거리고 있는 그런 꾸밈새가 벌의 눈과 정갈의 전령을 지니고 있는데 벌에다가 동그라미, 정갈에다가 동그라미 밑줄 쭉 뜨자. 남자의 몸으로 여자로 단장하여 음양을 바꾼 것이었다. 에다가 밑줄 쭉 위보영의 실제 파악에다가 밑줄 끄시고 좀 오타가 많다 그지. 단옥지의 간사함을 나타내는데 위보영이 누구의 실체를 파악했다. 여장을 한 인물의 실체를 파악했다라는 거야. 조사의 쓰임이 살짝 좀 걸리죠. 위보영이 수상한 인물의 실체를 파악했다라고 그렇게 좀 고쳐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타가 좀 있네요. 외당으로 나와서 시종에게 슬며시 명하여 난간 아래에 있는 계집종을 선으로 잡아서 대령하게 하였다. 책 읽는 방으로 끌고 들어왔어. 이 여자 좀 수상한데 시종들이 명을 받들어서 안채에 구하여 그 계집종 끌고 잡아내 오니 그 여자가 기겁을 하고 발악을 하면서 소리쳤어. 나는 지금 양씨 집안의 하녀예요. 양씨 집안의 하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양씨의 그 하녀로 와서 여기 초대 받았는데 성대한 잔치에 내가 구경을 하러 왔을 뿐인데 무슨 이유로 나를 이렇게 무례하게 되느냐. 간혹지의 변명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 소리가 하도 요란하여서 내외의 손님들이 놀라서 영문을 묻자 위보영이 대답을 합니다. 저 사람은 결단코 여자가 아닙니다. 몸을 수색해보면 남녀를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을 수색에다가 밑줄 말을 마치자마자 주변의 시종들을 명하여서 몸을 수색을 하였더니 과연 남자였어. 보영의 능력이 돋보임에다가 밑줄 보영이 눈치챈 거야. 모든 사람들이 휘둥그레하게 놀라서 형벌을 내리자 그 남자가 갑자기 시종들을 밀쳐내면서 말하였어. 왜 자기의 신분을 밝히네. 이쪽이다. 나 강북구의 천금 같은 아들 간옥지야. 어디 내 몸에 손을 대. 이런 거지. 어렸을 때 설소자랑 내가 혼연을 맺었었어. 설소자에다가 동그라미. 위씨 집안의 아들 보영이한테 뺏겼잖아. 부인으로 맞이한다기에 오늘 분하기가 그지없어서 여기 와서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뿐이야. 이쪽이자. 분하기가 그지없어에다가 밑줄. 자기의 속내를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다니.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무례하게 군단 말이냐. 훗날 반드시 머리 잘린 귀신이 될 것이다. 저주 퍼붓고 도망가네. 이쪽이다. 반드시 머리 잘린 귀신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 첫 번째, 간국지의 천금 같은 아들 간옥지다라는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임금의 장인어른이야 라는 신분을 밝혔고요. 찾아온 목적을 밝히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 밑줄이자. 목적에다가 밑줄. 행위 정당성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나랑 어렸을 때 솔서저가 혼연을 맺었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오늘 그게 군에서 결혼식 구경하러 왔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구냐고. 시종들을 위협하는 거는 뭐야? 머리 잘린 귀신이 될 것이니라. 주변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위보영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쪽이자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일에다가 밑줄 이 단씨 집안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에 시종들에게 물러서라고 말을 합니다. 당황하는 주변 사람들 vs 의연한 위보영. 모습의 대비를 통해서 보영이의 긍정적인 면모가 더욱더 부각되지요. 네, 태평성대에 남자가 여장을 하다니 규방안을 엿보는 병고는 변태냐? 뭐 이런 거지. 조정의 아랠 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조정에 보고를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대가 간국구의 자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10분 용서하겠다. 니네 집안을 봐서 올라와서 마음 놓고 구경해. 내 결혼식 밑줄 긋자. 조정에다가 일러 바치고 싶은데 간옥지의 수치스러움을 지적해 주는 거지. 밑줄 긋자. 수치스러운 모습에다가 밑줄 끄시고 마음껏 봐라. 용서하는 보영에다가 밑줄 관대함. 위보영이 용서하는 바람에 간옥지는 겨우 욕은 면했지만 무슨 낯으로 자리에 앉아서 있겠어. 여장하고 앉아있는 것이 바로 팔을 뿌리치면서 대문에 나가서 도망을 갑니다. 밑줄 긋자. 그 꼴은 차마 보기에도 민망하였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알고 보기에 민망해라. 차마 눈 뜨고 못 보겠네 라는 서술자의 개입에다가 밑줄 끄시고 간옥지의 행동은 차마 눈 뜨고는 못 볼 행동이야 라는 서술자 개입. 기억해주세요.
여장한 간혹지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순서상 가마 사건이 너무 궁금하지 않아? 이극형이 간혹지의 집에 가가지고 갑자기 나타나는 그 상황이 더 배꼽을 잡을 것 같은데 아껴놓는 거야. 재밌는 장면이니까. 공간의 이동이 빈번합니다. 이에 앞서서 극구가 간문추의 시종들이 서로경이 타고 오는 가마를 뺏어서 곧장 간 극구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왔어. 그 탈취했던 가마가 간국구의 집에 도착을 했어. 장면의 하이라이트 기다려주세요. 극구 간문추 부자는 정중하게 주변을 물리치고 가마문을 열어보았어. 그곳에 모인 안팎의 손님들과 아랫사람들은 이미 오경의 아름다운 이름을 우레같이 들었기 때문에 저마다 빨리 보고 이름이 헛되지 않으면 확인하고자 얼마나 우리 오경이가 미인인고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서 라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부인네들 역시 오경을 구경하고자 병풍을 친 듯이 둘러섰는데 좀 이상한 문화다 그지? 밑줄 긋자. 오경을 기다리는 사람들에다가 밑줄 긋이고 대단한 소문을 듣고 기대를 하고 모든 부인들이 다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이극경이 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는 상황에서 발을 들어 본 가마 안에는 말이야 발 커튼 같은 거 옷 같은 가녀린 미에는 간 곳이 없고 큰 사내 한 놈이 서리발 같은 장검을 칼집에 꽂으면서 병력 같은 소리로 내질렀다. 상황의 반전 극적 장면에다가 밑줄 끄시고 여장을 한 간혹지가 들키는 것도 반전. 그리고 가마 속에 오경 대신에 이극경이 하고 있는 것도 반전. 나는 금포장군인데 극구께서 무슨 일로 나를 데리고 오셨소? 깜짝 놀라겠네. 알았다. 간문추의 의도를 다 알고 있지만 밑줄 긋자.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이극용의 능청스러움에다가 밑줄 끄시고 의문스럽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의도를 다 알고 있으면서 오경이 대신에 내가 있으니까 깜짝 놀랐소 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능청스러움과 의문스러움입니다. 조롱이죠. 말을 마치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왼손에 장검을 들고 오른손에는 철 도리깨를 쥐고 서서히 가마 밖으로 나왔다. 호랑이 수염을 휘날리면서 고리눈으로 부릅뜨니 번개불이 번뜩번뜩. 이구경의 위험 있는 행동과 외모에다가 밑줄 끄시고 장군답죠. 고리눈을 부릅뜨면요 너무 무섭거든요. 극구 간문추 부인 양씨의 시녀와 여러 부인들이 놀라서 자빠져서 덜덜덜덜덜덜 떨었다. 두려워하는 간문추 집 사람들. 그래서 혼쭐나는 악인들입니다. 새신랑 간혹지의 얼굴이 새파라지어서 쥐 숨듯이 달아났다. 이쪽이다. 쥐 숨듯이 달아났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달아나서 보영의 집으로 온 것으로 스토리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달아나서 보영의 집으로 왔으니까 사건이 역전이 일어나는 입체적인 구성이다라고 보면 되지. 전체적인 스토리로 본다면 달아나서 괘씸해서 여장을 해서 더 쪽팔림을 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만뒀어야지 그지. 고전소설, 연전소설, 가문소설, 국문소설. 국문소설 하나 체크해 놓을까요? 쌤이 안 가르쳐 주셨어도. 네. 인물 관계가 복잡하다라고 적어주셨네요. 그럼 인물 관계에 좀 주목을 해주세요. 서사적, 건성징악적, 훈자적. 본인이 둘러싼 가문 간의 갈등이었다. 밑줄 끌까? 건성징악에다가 밑줄. 악인의 몰락과 정의의 실현 체크해 주시고 당나라 말기의 역사적 사실인데 우리 본문에서는 그런 게 좀 없으니까요. 정치적인 음모, 권력의 다툼, 복합적인 사건의 관계다. 그러려니 가족 내의 갈등, 계모의 시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양씨가 보영을 너무 시기를 해서요. 극구의 개입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화산선계록이랑 연계되어 있는 작품이라는 것은 좀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서술자 개입에다가 밑줄 한번 꺼줄까? 인물의 행동 평가했고 공감을 유도를 했고 허구적인 요소, 역사적 배경 뭐 그러려니 권력을 남용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간극구 한번 적어놔줘. 임금의 장인이라는 이유로 막 남용을 합니다. 인물들의 몰락과 주인공의 승리를 통해 교훈을 준다. 아무나 훔쳐가지고 자기 며느리로 삼을 수 있는 줄 아나 봐, 그지? 여장 모티프에다가 밑줄, 반전기법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게 우리 장면이니까 기억해놓자. 가문소설의 전형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풍자적이고 통쾌한 결말에 재미있지? 가문의 권력의 대립, 정의로운 인물이 지혜로운 용기로 난간을 극복한다. 그래서 간씨 집안을 혼쭐을 내준 스토리라고 그렇게 놓으시면 되겠고 문제 풀어보니까 재밌던데요. 좀 풀어놔주세요. 알았죠? 오케이. 하나만 더 하자. 하고 한시 짧은 거 하고 나면 아주 뿌듯하게 집을 갈 수가 있을 것 같아. 마지막 지봉전 가겠습니다. 쉬워요. 읽는 순간 다 해결이 돼요. 하나만 딱 끝내봅시다. 쉬워요.
지붕전이라고 하면 회절, 절개를 지키려고 했던 기녀의 유혹 앞에서 흔들린 강직한 선비, 흔들린 절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줄 끌게 인간의 욕망과 도덕적 확신에다가 밑줄 내적 갈등이 두드러지는 소설입니다. 지붕전 찾아주세요. 시험 시간 여기까지 다 끝내서 현재 소설 들어간 거 맞죠? 네, 계속 갑니다. 지붕은 절개를 지키는 것이 도덕적 우월함의 증표라고 믿습니다. 지붕에다가 동그라미, 절개를 지키는 것에다가 밑줄. 그런데 말이야, 사람이 이런 데를 당해보면 뒤에서 맨 뒤에 작품이지롱. 직접 유혹을 경험에다가 밑줄. 인간이 그렇게 취약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이를 통해 도덕적 확신이 때로는 경직된 태도가 될 수 있음을 성찰을 하고 밑줄 그자. 도덕적 확신이 경직된 태도에다가 밑줄. 사람이 그렇게 100%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야. 그러니 인간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라는 인간의 욕망 인정에다가 밑줄. 타인의 실수 포용에다가 밑줄 끄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너무 완벽한 사람은 될 수가 없다. 법과 도덕을 절대적인 그냥 이거 읽으면 다 끝나거든요. 사실 이 소설은 바로 갈게요.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던 인물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직접 경험에다가 밑줄 약간 내로남불이 되는 거야. 내가 겪어보니까 와 이거 기녀의 유혹 진짜 거절하기 힘들던데 인간의 취약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욕망과 윤리의 관계에다가 밑줄 쭉 VSG 욕망을 따를 것인지 윤리를 따를 것인지 여러분 항상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는 포용과 성찰입니다. 포용과 성찰에다가 밑줄 사람이기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지.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창작된 한문소설 이런 거 조금 체크해 놓자고 한문소설에다가 동그라미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압하는 유교적 도덕 관념 이쪽이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압하는 유교적 도덕 관념에다가 밑줄 그게 정절이죠. 그걸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욕망을 긍정합니다. 욕망을 긍정하는 세태소설에다가 밑줄 아유 막 유혹이 오면 막 넘어가는 것이 인간이지. 기녀의 유혹에 넘어간 남성을 중심으로 흔들린 절개, 회절소설에다가 밑줄 이를 통해 인간의 욕망과 도덕성의 관계를 탐색해보자. 주인공 지봉은 자신 있었거든. 관념적 도덕성의 고수에 있어서 임금의 계획에 따라 1년의 경험을 하면 1년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임금님이 일부러 짰어. 변모를 합니다. 그의 회절이 풍자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밑줄이죠. 인간을 이해하는 과정에다가 밑줄 임금의 행위 동안 에헤 지봉이도 어쩔 수 없네 라고 조롱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신하에 대한 이해와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고 지봉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참회하는 모습에서 용기와 위엄을 갖춘 인물로 형상화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 제일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쪽 그죠? 용기와 위엄을 갖춘 인물에다가 밑줄 다 긍정적 인물들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욕망을 억압하는 사회적 관념과 제도를 비판을 하고요.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의 중요성. 그래서 작자 미성인 거야. 조선에서 강조하는 꼰대 마인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작자 미상입니다. 효종에다가 동그라미, 김복성에다가 동그라미, 국렬한 금지된 사랑을 하다가 발각이 돼. 효종은 복상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청렴한 선비 지봉 이수강이가 말이야 처벌을 강하게 주장을 하자 어쩔 수 없이 기양을 보내게 됩니다. 효종은 복상이가 그럴 수도 있지 국렬한 눈을 맞을 수도 있지 너그러운 임금님 지봉의 강직함 때문에 쉽게 용서를 못하는 건 눈치가 보여. 지봉의 강직함 때문에 이에 지봉이를 평양으로 보내는 작전 들어갑니다. 평양 감사에게 기녀로 유혹하라는 비밀 조서를 내리게 되지요. 여러 기녀는 다 실패를 했는데 오호 기녀 배고기가 말이야. 기녀 배고기에다가 동그라미 능수능란한 계책으로 지봉이를 유혹해서 결국은 해절시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지봉은 부끄럽죠. 효종에게 스스로의 회절을 고백을 하고 참회를 합니다. 효종은 괜찮다. 지봉의 정직함을 칭찬하면서 너 내로남불이네 이게 아니라 인간은 그럴 수 있다. 정직함 칭찬에다가 밑줄 끄시고 엄격한 선비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복상의 행동 또한 이해해주자라는 것으로 복상을 용서를 하죠. 지봉은 감동을 받고 받아들이고 효종은 복상과 궁녀를 유배해서 풀어주더라. 읽으면 다 끝나는 내용이니까 힘을 한번 내볼까? 이수강은 감식한 선비입니다. 뒷장 몇 장 남았는지 그렇게 보면 내가 너무 마음이 쫄리잖아요. 밑줄 끄자. 법과 도덕을 중시에다가 밑줄 끄시고 유혹을 받고 변화를 합니다. 유혹받고 변화에다가 밑줄
해절 고백으로 인간의 욕망을 이해한다. 인간의 욕망 이해에다가 밑줄. 효정 임금님은 자애롭고 진짜 자애에다가 밑줄. 관대 배려에다가 밑줄. 하지만 지복의 눈치가 좀 보였는데 결국에 계략이 성공이 되어서 복상도 용서할 수 있더라. 김복상은 지극히 인간적인 인물이지요. 국렬한 사랑에다가 밑줄 드시고 백옥이라는 인물이 능수능란한 유혹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수능란한 유혹의 기술에다가 밑줄. 주요 사건 읽으면서 마무리 지을 수도 있어요. 김복상의 궁녀와의 사랑의 발각, 처벌 논란에다가 밑줄 그시고 지봉이는 강직하게 유배를 보내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죠. 지봉의 청량함이 드러납니다. 신하들 앞에서 당당하게 청량함을 입증하면서 신뢰를 얻는다. 밑줄 끌게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인물에다가 밑줄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임금님의 계략이라고 하면 부정적이니까 계획이라고 할게. 백옥이를 유혹해서 결국 지봉이는 회절합니다. 백옥이 유혹을 해서요. 지봉이의 회절의 고백, 백옥의 유혹. 지봉이의 회절 고백으로 임금님은 가르쳐주시네. 솔직하게 말하는 이 모습이 참 정직하구나. 도덕적인 경직성을 우리는 반성하자. 도덕적 경직성 반성에다가 밑줄 빈틈없는 그런 모습보다는 인간의 취약성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자. 그래서 복상이도 4년이 되지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살아갑시다. 지봉의 변화를 확인하고 난 후에 임금님은 복상을 용서를 하고 밑줄 그자. 아이 표현 봐라. 이런 거 선지에서 나와주면 너무 좋다. 도덕적 절대주의에서 벗어나자.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감상의 포인트. 절대적인 도덕주의. 인간의 이해로 넘어서자. 임금의 지혜로운 통치 방식, 정치적 통찰은 어떻다? 직접 경험해서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방식. 직접 경험이 중요하다. 회절은 뭐다? 성찰이다.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성찰의 인간 탐구다. 인간의 욕망과 사회적 규범은 욕망은 무조건 억압하는 대상이 아니라 억압에다가 X하시고 밑줄 끌게요. 다룰 줄 알아야지. 현실적에다가 밑줄, 포용적에다가 밑줄. 우리가 다룰 줄 알아야 돼. 욕망은 행복한 결말. 조선 후기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에다가 밑줄 인간의 감정을 긍정하면서 나아가자. 입에 못하랄게. 임금이 밤에 책을 보다가 달을 보려는 흥이 일어나서 황관 여러 명과 함께 애련정이라는 정자로 청천히 들어가 봤어. 밑줄 글자. 공간적 배경에다가 밑줄 산책하신 거야. 임금님이 달빛이 좋아서 올라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쓰러져 누워있잖아. 처음에는 도둑이 하니까 의심스러워서 멈춰서서 더 이상 가지를 못했는데 그러다가 그들의 동정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령 경치를 즐기는 군인들이었던 거야. 동정의 낌새를 살펴보니까 친히 가서 효종 임금님께서 바라보셨더니 총애하는 신하 복상에다가 동그라미 궁궐 안에서 이 무슨 짓이야. 궁녀랑 함께 800개를 하고 잔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 국법으로서 논할진데 이거는 주살감이야. 주살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런데 효종 임금님은 은혜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요. 살펴보십니다. 정리상 인간의 정상 차마 어찌할 수가 없어서 임금님은 얼굴을 가려주신 거야. 한 살에 한 폭을 잘라서 얼굴을 덮어주고 나오셨지. 그래 좋은 꿈 꿔라.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궁궐에서 궁녀랑 선비가 잠을 잔다. 금지된 행위에다가 밑줄 죄를 물어서 바로 주살감이야. 하지만 임금님은 은혜로서 말이야. 인간의 정으로서 말이야. 손에 걸치는 한 상으로 얼굴을 가려주셨다. 밑줄 끌게. 법은 궁녀와 간통을 하면 바로 즉시 댕강. 하지만 그 사이에서 임금님은 자애로운 정의로 되게 자애심이 많아에다가 밑줄 끄시고 살생하기를 꺼리는 덕과 못된 버릇을 징계하는 마음은 보통 사람보다 크게 뛰어난 것이리라. 임금님 행동에 대해서 서술자가 평가했습니다. 임금의 행동에 대한 편집자가 논평에다 크게 별표 하나 주시고 대개 우리 임금님께서는 말이야 자애심이 많으신 인물이지 살생하기를 꺼리는 덕을 가지셨지 못된 버릇을 징계하는 마음은 보통 사람보다 크게 뛰어난 것이리라. 서술자가 개입해서 효종 임금님에게 평가를 내려줬어. 두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서 곧 어떻게 이 한삼 임금님이 단연간 것을 깨달았어. 죽었네. 놀라서 각각 처소로 돌아가서 다만 죽기만을 기다릴 따름이었지. 복상과 궁녀의 놀람에다가 밑줄 끄시고 겨우 며칠이 지나자 사원부랑 사가원의 대관들이 상소문을 올려서 난리가 난 거야. 복상에 용서할 수 없는 죄상을 철저히 논하고 임금을 살피는 것을 보려한 채 윤허하지 않았다.
살피는 것을 보류에다가 밑줄 윤허하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처벌하는 거 잠시 있어 봐봐. 이때 전판서 이수강이 나섭니다. 이수강에다가 동그라미 주인공. 호는 지봉입니다. 바르고 고든 사람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 직접 제시. 한마디로 이수강에 대해서 뭐라고? 바르고 고든 사람이다. 임금도 매양 그를 공경을 하고 예를 갖추니 한나라의 신하 급암에 견줄만한 인물이었어. 급암이라는 인물의 밑줄 끄고 갈게. 한나라 무제 때 강직한 충신으로 항상 올바른 말만 했던 고사 속의 인물. 그 인물만큼 견줄만한 수강이야. 그는 임금에게 급히 뵙기를 청하는 글을 올리면서 복상을 빨리 참수해야 합니다. 참수에다가 밑줄 국법이 바로 섭니다. 아래기를 그치지 않았죠. 임금도 하는 수 없이 사형만을 감하여서 복상을 제주도로 유배 보낼게. 위리한 치에다가 밑줄 끄시고 둘레에 가시를 둘러싸서야 나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국년은 강계로 기약을 보내도록 명을 했지요. 임금님이 결국에는 어때? 관대하게 처리하고 싶었지만 지봉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유배로 보냈습니다. 어느 날에다가 세고 치시고 장면에 전한 임금님은 일찍이 여러 신하들의 조회를 받았는데 그리고 주연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에 범의 가죽을 깐 긴 의자를 내놓고 하고는 환관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말을 그 자리에 있는 신하들에게 두루두루 알리도록 했다. 조회는 회의, 주연의 술잔치, 범가죽 의자라고 하면 밑줄 의자. 신하들의 도덕성을 시험하기 위한 소재에다가 밑줄 한번 쭉 꺼주시고 대소 신하들 중에서 본댁 밖의 방에 첩이 없는 사람만 이 자리에 앉으시오. 세컨드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 이 자리에 앉으시오. 밑줄 자 첩이 없는 사람에다가 밑줄 끄시고 조정의 신하들을 모두 조아리면서 눈치를 살피느라고 미적미적 유독 지봉만은 지봉에다가 동그라미 의자를 끌어당겨서 앉으면서 말했다. 소신은 정말로 없습니다. 첩이 있는 신하들의 모습에다가 vs 지봉이랑 대비되지. 그만큼 지봉이는 청렴하고 도덕적 모습에다가 밑줄 떳떳한 거야. 임금은 크게 더욱 칭찬하고 탐복을 합니다. 조정의 신하들도 모두 그의 몸가짐이 고상하니 무엇으로 미칠 수 없음에 감복합니다. 감복에다가 밑줄 끄시고 감동했다. 이후로 지봉이 조정에 들어가면 긴 의자를 내놓고 나오면서 매달아 두었다. 지봉의 청렴함과 강직함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만큼 당당했다. 차츰차츰 세월이 흘러서 거의 반년이 지나갔죠. 임금은 복상을 생각하면서 비록 마음에 간절하나 실로 입을 열기가 곤란한 거야. 복상이를 영 마음에 두고 있는 임금님이네. 밑줄 자 복상을 용서해주고 싶은데에다가 밑줄 어느 날 장면의 전환입니다. 임금이 지봉을 불러들여서 자신의 뜻을 말했어. 요런 장면을 좀 생략하고 뒤에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평양감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올린 개의 내용에는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으니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소. 그러나 평안도는 저 국경과 접해 있어서 민심이 동경하기가 쉬우므로 본디 중신이 아니고서는 진정시킬 수가 없단 말이지. 이 말인 즉슨 뭐다? 밑줄 그자 파란색 글씨 평양의 일을 처리하려면 지봉이가 아니면 안 되는데 에다가 밑줄 그뿐만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으셨네. 평양 감령의 산수는 나라에서의 제일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경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지봉이 네가 부디 수고스러움을 잊으시고 한 달에 말미를 줄 터이니 한편으로는 나라에 봉사하는 도리를 마음을 다해주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안의 만년의 경치를 즐기는 낙으로 태평세계를 펴서 넓힌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소라고 뒤를 놓는 거야.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말이야. 경치를 즐기고 그리고 출장도 좀 다녀와주고 박정한 말로 들리겠지만 가주면 안 되겠니? 행차를 전별하는 데 있어서 옛날의 예법은 단호 부채 하나를 준다라고 하니까 부채로서 모름지기 나의 마음을 표할게. 부채에다 하트 표시 하나 해줘. 임금님이 신하한테 주는 단호 부채. 경은 사양하지 말고 좀 다녀와주게. 임금의 간곡한 부탁 계획이신 거야. 평안도 순찰을 맡기는 이유는 뭐다? 직접 경험해보라고. 중량품은 줄거리 갑니다. 지봉을 평안도로 보낸 임금은 평양감사에게 은밀히 교지를 내립니다. 은밀히 교지에다가 밑줄 이리 저차 라고 손발을 맞추는 계략이지요. 그곳의 기생들을 다 뽑아와봐. 지봉을 유혹해서 회전을 시켜라. 평양에 간 지봉은 노련한 기생 배고기를 만나게 되지요.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자신의 절개를 깨트리고 맙니다. 이공에다가 동그라미 요괴니 수간이 땅에 엎드린 채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대답을 합니다. 밑줄 긋게 자기 잘못을 임금에게 말하는 정직한 모습. 위선적 인물이 아님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위선적인 인물들도 많았는데 소신은 마음가짐이 굳지가 못하여서 이번 평안도 행차에서 절개를 깨뜨려 외람되게도 성은으로서 하사하신 부채를 감히 정표로 삼았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줬네. 밑줄 긋자. 부채를 감히 정표로 삼았습니다에다가 밑줄 임금님께서 주신 거라서 기한 부채라 임금 앞에 어찌 꺼리어 숨기겠습니까? 임금의 교명이 이렇게 되면 소신은 부끄럽고 항공하여 용서받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교명 임금님의 명령이요. 밑줄 긋게 파란색 글씨 솔직한 고백에다가 밑줄. 그래서 임금님이 칭찬해줘. 칭찬하고 탐복에다가 밑줄. 이렇게 숨김이 없으니 진실로 충직한 신하네. 밑줄 긋자. 충직한 신하이도다에다가 밑줄 평가 칭찬. 임금은 순찰한 일이 어떠했는지 직접 물었고 이공이 그것에 대해서 아랩니다. 이공 다시 한 번 더 동그라미 치세요. 임금이 이공에게 술을 내려줍니다. 이때 배곡은 병풍 뒤에 숨어 있었어. 이공은 엎드려 있었던 까닭에 그녀를 보지는 못했지. 배곡이 앞으로 나와서 술을 들이니 이공은 엎드린 채 손을 내밀어서 받아서 마십니다. 탐스러운 쪽진 머리와 옥으로 된 귀걸이 묘사네. 푸른 옷과 붉은 치마를 한 여자의 모습 묘사네. 술잔에 비쳤어. 이에 이공은 마음속으로 의심하면서 스스로 생각해보는 거야. 평양에서 인연을 맺은 배곡이 궁궐에 와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밑줄 긋자. 배곡의 아름다운 모습에다가 밑줄 끄시고 시각적 이미지로 묘사. 조금 전에 마신 술잔에 깁사로 된 모자를 쓴 미인이 비치고 있는데 비단 말이야. 이 여인 은혜로 특별한 예우를 해주시는 것일까? 약간 혼을 내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대접을 해주시다니. 밑줄 긋게. 배곡이 궁궐에 있는 것을 모르는 에다가 밑줄. 이공이 술 마시기를 마치자 임금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하기를 야야야야야 지봉아 경을 시험 삼아서 그 여인을 보시되 능히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겠소. 너 그 여자 그 여인의 정체 생각나니? 정체를 숨기면서 장난스럽게 떠보는 거지. 다 왔네. 끝나버렸네. 이공은 잠깐 눈길을 보내니 배곡이 없네. 배곡에다가 동그라미. 다시 만났네. 기뻤네. 그런데 또 부끄럽네. 고개를 들 수가 없지. 배곡을 다시 만난 것은 기쁘지만 임금님이 앞에 보고 계시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임금의 덕은 하늘 같아서 고요히 부리시는 것이 조화롭고 또 만물을 마음대로 농락하시는데 저를 갖고 노시는군요. 이걸 이렇게 꾸미는 거야. 만물을 농락하시는데 신도 또한 그 중에 하나의 미물에 불과합니다. 밑줄 긋자. 자신에게 깨달음을 주려는 것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차차 유레카. 임금님 경험해보시라고 이렇게 계략을 깨야 이런 거지. 다행히 너그럽게 감싸주시는 은택을 입었으니 감히 성덕의 시종을 엿보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밑줄 끄자. 성덕의 시, 처음과 끝입니다. 시종에다가 밑줄, 처음과 끝에다가 밑줄 끄시고 단어 뜻 좀 체크해 놓으세요. 이런 것들. 한마디로 임금님의 너그러운 은택, 끝을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다. 서리법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임금은 배곡으로 하여금 이공에게 부채를 돌려주도록 하면서 이 물건이 비록 하찮은 것이나 음량을 거두고 펼쳐서 능히 경으로 하여금 한판 좋은 인연을 맺게 했으니 이 부채로 하여금 말이야. 견우직녀를 이어준 부채에다가 물결 표시할게요. 네, 두 부채가 뭐냐면요. 견우와 직녀를 이어주는 오작교 입구의 두 문짝을 부채에 비유를 합니다. 두 문짝에다가 동그라미 부채로 하셔서 한마디로 두 사람을 인연을 이어주는 매개체에다가 밑줄 부채의 임금님이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 야, 니네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었던 거네 라고 의미를 부여를 해주신 거야. 니네 약간 천생연분이네 라는 거지. 견우와 직녀네. 임금은 이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뜻을 말해서 무릇 초패왕 황후 있지. 초패왕 황후에다가 동그라미. 뛰어난 계략도 말이야. 옥장에서는 슬픈 노래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소식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큰 절개도 말이야. 늙어서는 호의에게 정을 의탁하였으니 한마디로 뭐다? 여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탐욕의 세계에서는 영웅이든 절개가 있는 사람이든 가리지 아니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 같다라는 거는 인간 정욕에 대해 솔직해지자. 밑줄 긋자. 옥장이라고 하면 옥으로 장식한 장막이지. 호의라고 하면 뭐라고? 오랑캐 여자지. 그러니 밑줄 긋자. 항우와 소식도 여자 앞에서는 약한 법이야. 밑줄 쭉. 조폐왕의 항우도 말이야. 옥장에서 슬픈 노래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끄덕끄덕. 소식이도 어땠다? 호희에게 정을 의탁하지 않았느냐. 오랑캐 여자에게 정을 맡길 정도로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한 것이니냐라는 이야기죠. 역사적 사례에다가 밑줄 끄시고 항우와 소식의 사례 가지고 왔습니다. 고사 인용에서요.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것은 보편적인 것을 왜 그렇게 절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야. 보편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지봉이다, 복상도 다 거기서 거기인 것이야. 야, 항우도 그랬는데 소식도 그랬는데 오호라 깨닫네요. 경의 품행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저 복상이 나의 계집을 희롱하였다고 하여서 어찌 깊이 책망하겠는가. 복상의 죄를 물을 수는 없는 법이야. 그가 나의 어린 젊은이로서 오랫동안 궁궐의 장막에 갇혀 살면서 여자를 생각함이 많고 아내를 두고자 하는 것은 또한 사람의 당연한 마음인데 밑줄 긋자. 아내를 두고자 하는 것은 또한 사람의 당연한 마음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것이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기실 나로 인해서 빚어진 일이니 나로 인해 빚어진 일에다가 밑줄. 내가 너에게 경험하라고 짠 일 아니겠니? 어찌 불쌍하고 가엾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겠는가? 잘못된 법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않냐? 밑줄 긋자. 잘못된 법 때문에다가 밑줄 끄시고 왜 인간의 정욕을 이렇게 억압하는 도덕주의, 절대적 도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자. 나는 참 너네를 가엾게 생각한다. 나의 잘못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 내가 복상을 생각하는 마음은 간절하여 하루가 3년 같으니 오 그렇게 애시나야 하루가 3년 같았다고. 공은 그 죄를 용서하시오. 밑줄 긋자. 공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오에다가 밑줄 끄시고 지봉아 누구의 죄를 용서해라? 복상의 죄를 용서해라. 지봉이 해절하게 한 것의 목적은 복상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네. 이에 지봉이도 이공도 감사함을 받들어서 머리를 굽혀서 절을 하면서 말합니다. 전하의 말씀이 이와 같으시니 신은 죽어서라도 능히 우러러 미칠 바가 못되옵니다. 밑줄 긋자. 패절의 경험에다가 밑줄 끄시고 지봉의 생각의 변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복상의 잘못에 대해서도 관용의 태도를 가지면서 자연스러운 욕망은 충실하게. 욕망은 어때야 된다?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구나. 무조건적인 억압이 아니라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것이구나. 정리하기 가겠습니다. 세태소설을 해나가 밑줄 풍자의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과 도덕적 확신 사이에서의 갈등. 아유 좋다. 이쪽이다. 자연스러운 욕망 vs 도덕적 확신. 도덕적 절대주의에 대한 성찰에다가 밑줄 인간을 좀 이해해 주세요. 인간도 이런 존재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억압하는 경직적인 윤리적 태도에 대한 비판. 밑줄 긋자. 경직된 윤리적 태도 비판에다가 밑줄. 서술 방식은요. 전지적 작가 10점 이어서 내면과 사건의 의미가 폭넓게 조망이 되었네요. 편집자적 논평에다가 밑줄 끄시고 어디에 있었는지 찾아주시고요. 효정시대 조선 후기가 배경입니다. 궁궐에서 기녀의 유혹에 평양으로 다시 한양으로 오게 되네요. 공간의 이동에다가 밑줄 끄시고 우리 지봉이가 달라졌어요. 인물의 심리 변화에다가 밑줄 평양 갔다 왔더니 지봉이가 달라졌어요. 통념의 전환에다가 밑줄 끄시고 도덕 절대주의가 통념이겠지. 그것에 대한 전환입니다. 실존 인물의 등장, 사실성과 현실감이 당연히 높여지지요. 성격과 가치관이 당연히 당대 사회와 윤리관이 반영이 된다?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 됐고요. 서사적인 특징으로 또 내려오셔서 회절 소설의 구조를 활용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안 하셨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표현의 기법으로 가시면요. 항우와 소식의 고사가 인용이 되었어요. 고사 인용에다가 밑줄 끄시고 서리법 많이 썼지. 그리고 대조적인 인물의 설정에다가 밑줄 지봉과 인간적인 임금님. 지봉이가 오히려 엄격하고 임금님이 관대하셨어.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화 과정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변화 과정 부각에다가 밑줄 상징적인 소재 한 번 더 보실까요? 부채는 임금님의 은혜로 지봉에게 선물을 한, 그래서 지봉이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구나. 사랑의 징표도 매개체도 되어줬고요. 부채는 사랑의 매개체. 긴 의자는 그만큼 지봉이 혼자가 긴 의자에 앉을 수 있다는 청렴함을 부각시켜주고, 술잔을 통해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문학사적인 의의, 운영전에서는 궁녀랑 김진사랑 사랑 나눴다고 바로 막 운영이 죽여버리고 김진사 죽여버려 라고 나서지잖아, 그지? 그러니 운영전이랑 대비가 되어서 인간 욕망에 대해서 좀 인식을 이렇게 하라는 거야. 남성의 해절을 다루면서 기존 윤리관을 비틀어서 인간적인 고민을 유도를 했더라.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 와, 이거 하나만 더 하고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다음 장 봐봐봐. 경직된 도덕관을 지닌 선비가 인간의 취약성을 경험을 했어. 직접 경험한 거지. 도덕 절대주의 반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욕망과 윤리는 균형을 맞추는 거야. 욕망과 윤리 사이에는 뭐가? 균형이 필요하더라. 욕망은 무엇의 대상?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 다루는 대상이더라. 갈래복합 만들고 온 사람 손. 저는 고전 3문만 들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 갈래복합 하나만 딱 더 할게요. 어쩜 이렇게 속도가 잘 나가니. 갈래복합 하나만 딱 더 이어서 해볼까요? 빼로롱 경에서 일어난 후. 의유당은 영상으로 딱 보내놨으니까 요것만 딱 하고
그럼 목표치가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에도 갈래복 가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기뻐합시다. 병에서 일어난 후 그러고 뒤에 넘기면 나오지롱. 바느질가. 근데 의유당 감국 유라기는 참 중요한 지문이라 꼭 좀 잘 해주세요. 알았죠? 보내놨습니다. 바느질과 시집기 사이에서 흔들린 여신. 23세 살아온 인생을 돌아봤더니 무상감에다가 밑줄. 여성의 삶과 시인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인의 내면이 잔잔한 식구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한시죠. 병약한 몸을 이끌고 거울 속에 파리한 얼굴을 마주한 화자는 지나온 삶의 덧없음을 느끼며 자신을 성찰합니다. 절제된 언어 속에서 담긴 고요한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하네요.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요. 이해의 배경으로 갑니다. 병을 오랫동안 앓고 나면 내 삶을 들여다보게 되잖아. 이제 삶의 전환점이 큰 병이야. 여성 화자의 내면을 담은 이런 말 너무 좋지 않니? 실험 율시에다가 동그라미. 글자는 7글자에 8줄이야. 율시라고 하면 8줄. 화자는 병상에서 벗어났지만 봄이 저물어가고 있어. 봄이 저물었음에다가 밑줄. 얼굴은 파리해졌어. 리즈 시절 당한 거야. 파리해진 얼굴에다가 밑줄. 화답 없는 식구를 바라보며 삶이 너무 공허해. 삶의 공허함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연 속의 생활조차 진정한 선택이 아님을 자각한 화자는 23년 동안 내가 해온 것은 바느질에다가 동그라미, 시집기에다가 동그라미. 내가 뭘 하면서 살아왔나 라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여성 문인으로서의 자아 실현이 이렇게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아. 한계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잖아. 무상감에다가 밑줄 끄시고 시어 19풀이 읽으면 다 끝나는데요. 앓고 나니 어느새 살구꽃 피는 날이 저물었다. 살구꽃 피는 날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살구꽃 도화 행화에서 행화지요. 살구꽃 피는 날 위에다가 봄이 저물어 갑니다. 봄이 저물었음에다가 밑줄. 시간이 너무 흘러갔네요. 계절이 무상하게 흘러갔네요. 마음은요 배와 같습니다. 비교적 표현으로 흔들흔들 매지 않는 배와 같이 그렇게 흔들린다. 매지 않은 배에다가 밑줄 끄시고 흔들흔들이라는 의태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지금 내 내면이 어떻다고요? 동요예요. 내면적 갈등이에요. 일 없이 일이 없어서요. 다만 초목과 어울릴 뿐입니다. 초목과 어울릴 뿐에다가 밑줄 끄시고 내 스스로 원해서 이런 것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것이 일이 없습니다. 그윽한 생활에다가 밑줄 끄시고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신선을 배우자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의 내 삶이 신선과 같은 이상적인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지금 하자가 마이너스에 처해져 있구나.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이네. 상자 속의 시구절 누가 화답해 주겠습니까? 화답해 주랴에다가 밑줄 끄시고 서리적 표현에다가 밑줄. 세상이 응답을 안 해줘. 외면에다가 밑줄 끄시고 소외되는 거야. 백날 내가 써봤자 문인으로서 뭐 인정받을 게 있나? 없다라는 거지.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조선시대 여자의 23은 많이 늙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파리한 얼굴에다가 밑줄. 내보기에도 면목가증이다. 면목가증하려면 눈 뜨고 못 봐주겠다. 밑줄 끄자. 면밀의 시선에다가 밑줄 끄시고 23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인지 절반이 바느질이고 절반이 시쓰기인데 후회의 한입니다. 회 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자문자답에다가 밑줄. 23년 동안 나 뭐 했어? 라고 하면 반은 바느질, 반은 시집기. 자 그러면 율시니까 8줄이니까 2 기승전결로 나눠야 돼. 시상 전개 방식은 어때? 4단이야. 기승전결. 기에서는 병을 앓고 일어났더니 봄이 다 갔구나. 봄이 저문 현실에다가 밑줄. 마음이 막 흔들흔들 불안전한 내면에다가 밑줄. 승부분에서는 초목과 어울려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거 하고 싶은 거 아닌데 이상이 아님에다가 밑줄 끄시고 신선처럼 살고 싶은 게 아닌데 인정받지 못한다. 회답이 없다. 병약해진 내 모습, 파리한 내 모습, 문학적 고독에다가 밑줄, 신체적 생각에다가 밑줄. 23년 동안 너 뭐 하면서 살아왔지? 바느질이랑 시집기밖에 한 게 없네. 감상하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병을 앓고 난 후에 계절의 변화를 자각합니다. 시간의 흐름과 인생의 무상감. 한 번만 더 밑줄 꺼주세요. 불안한 내면은 뭐라고요? 흔들흔들 매지 않는 배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세요. 의태어에도 밑줄 한번 꺼주세요. 자연 속 생활에 거리 두고 싶어요. 초목과 어울릴 뿐 신선을 배우자는 게 아닌데 라는 것은 밑줄 끄자. 자발적 이상이 아닌 현실의 산물에다가 밑줄. 자발적으로 내가 택하고 싶은 이상이 아니라는 거야.
화자가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면 이런 신선의 삶을 내가 지금 꿈꿀 때가 아니라는 거지.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삶의 방향성 성찰에다가 밑줄 끄시고 나 지금 23년 동안 살아온 나의 삶의 방향성에 성찰을 하고 싶다. 상자 속의 시구절에는 해답이 없어요. 파리한 거울 속의 얼굴이요. 나조차도 눈 뜨고 못 보겠어요. 병약한 자신의 모습에다가 밑줄. 리즈 시절이 다가간 것 같은 자의식 밑줄 끌까. 서리법과 자의식적 시선에다가 밑줄 끄시고 스스로 묻고 대답합니다. 23해 바느질과 시. 이게 바로 여성의 삶이죠. 문학적 자아의 병존을 돌아보면서 내면적 성찰입니다. 내면적 성찰에다가 밑줄, 자문자답 구조에다가 밑줄, 회한감, 무상감이다. 맞아. 남편이 잘 나가면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좀 허탈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니? 얘들아, 여자로서 꿈을 펼치지 못하는 것에 넘어가보자. 병력 이도 행화청 심사요요 불계선 요요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요요요요요라고 하면 흔들흔들 우사지응 동총목 육어불시 학시선 신선 협중당구 수상화 병리고용 각자련 끝글자 맞춰서 리듬감에서의 가군이 맞춰졌나라고 하면 뚜렷한 거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가 많이 쓰인 거 보이십니까? 천선선 연업편이라는 거에서 라인 맞추려고 하는 한시짓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지요. 앓고 나니 어느새 살구꽃 피는 날도 저물어서 살구꽃 피는 날도 저물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상실감의 밑줄 하나 꺼주시고 마음은 흔들흔들 매지 않은 배와 같네요. 음성상징을 한 번만 더 밑줄 꺼주시고 내면 상태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일 없어서 다만 초목이랑 어울릴 뿐이야. 내가 바라는 게 아니야. 바라는 삶이 아님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윽한 생활에서 신선을 배우자는 게 아니야. 자연 속의 삶과 거리를 두는 하자에다가 밑줄 은둔하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 밑줄 상자 속의 시구절 누가 해답해주랴. 서리적 표현이지요. 서리적 표현에다가 밑줄 여성 시인의 한계는 사회적으로 뭔가 보상이 오지 않습니다. 화답이 없습니다. 거울 속에 파리한 내 얼굴 가엾구나. 수척해진 모습이죠. 23해 동안 한 일이 무엇이라고 자문자답. 절반은 바느질로 살았고요. 절반은 시를 쓰면서 보냈지. 이 여인의 간스러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넘어가서 앓고 난 후에 내 삶의 한계, 시인으로서 사는 삶의 한계에다가 밑줄 여성 문인의 무상감과 내면의 성찰에다가 밑줄 끄시고 1인칭 화자가 별을 앓고 난 후에 이거 좋다. 1인칭 화자에다가 동그라미 자기 얘기 고백에다가 밑줄 자문자답에서 병을 앓고 마음이 불안하고 자연이라는 거리를 두고 싶고 문학적인 고독 속에 회한과 성찰로 점층적 시상 구조에다가 밑줄 마이너스가 콤보가 터져서 어머 어째 흔들흔들 매지 않은 배 조목의 대유에다가 동그라미 자연이죠. 상자 속의 시구절 참 좋습니다. 세상 속에 내놓은 시구절인데 세상 속에서 펼쳐진 게 아니라 상자 속에 가둬져 있구나. 상자 속에다가 동그라미 그만큼 펼칠 수 없는 시구절이다.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시구절이다. 절제된 표현에다가 밑줄 담담하게 지규, 서리, 대유, 상징적 표현으로 고독과 회한을 섬세하게 표현을 했다. 바느질과 시집기 사이에서 나 뭐 하는 거지?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바로 가버릴게요. 잠깐만 빨리 묵상하고 올 수 있는데 이거는 하면 보내주도록 할게. 그러면 소개의 목적이 달성이 됐어. 너무 가슴 아픈 시. 이념 추구, 순수 이념. 이런 사람들이 진짜 시인이다. 한번 가보자. 말과 주장만 가득한 세상에 대한 저항. 내 영혼의 복간시나무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네. 힘들면 힘들다. 근데 너무 아르면 안 돼요. 이 정도는 해야지. 네. 말과 주장만 가득한 세상. 위에다가 이념의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 부정적 현실에서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너무 좋은 표현 나왔네. 순수성 지키려고 하는 의지에다가 밑줄 가지도 잎도 없이 흠집투성이인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위에다가 시적 화자. 시적 화자의 분신이 바로 가지도 잎도 없는 흠집투성이의 나무야. 이게 내 처지야. 여러분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신목의 향기를 맡으면서 밤을 보내지요. 나무는 깃발과 플랜카드를 나부끼는 속에서 울다가 자신을 배려하는 볼목군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을 합니다. 현대산문 보지 마시고 갈래복합에서 북가시나무. 암담한 현실에 나는 맞서서 당당히 살아갈 것이다. 암담한 현실에다가 밑줄 순수함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화자는 다짐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북가시나무. 그게 바로 내 영혼의 울림이다. 이해의 배경 읽는 순간 그냥 100% 다 이해.
온갖 이념이 넘쳐나는 사상이 강요되는 현실 밑줄 긋자. 온갖 이념이 넘쳐나고 사상이 강요되는 폭력적 현실에다가 밑줄. 네, 여러분 진짜의 자유와 사랑을 담는 시를 씁시다. 화자는 그렇게 살아갈 거래요. 밑줄 긋자. 순수한 결의에다가 밑줄. 화자는 자신의 상처받은 영혼을 도로변에서 만납니다. 누구로? 북가시나무, 고통받는 북가시나무에다가 밑줄 끄시고 얘로 만났어. 얘가 가해질 당하고 앙상한 몸통으로 고통받고 있거든. 이게 바로 지금 이 현실에서의 오늘날의 내 모습인데 봄 기운에 북가시나무도 싹을 틔우지만 낮과 톱으로 상징되는 부정적인 현실은 북가시나무를 위협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북가시나무에 잎이 달리고 과일이 열리듯이 나도 어떻게 참다운 자유의 잎, 참다운 사랑의 과일을 맺은 그런 시를 쓸 것이야 라고 순수 결심 다짐. 시어식구 의미 갈게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나무를 동일시 여기고 있는 시적 화자입니다. 북가시나무는요, 신념과 순수에다가 밑줄 화자의 내면 세계를 상징하는 동일시의 대상.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갈매나무와 북가시나무는 화자의 이념, 화자의 내면을 투영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밤이라고 하면요,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순수 세계를 떠올려보는 시간에다가 밑줄 성찰의 시간. 이념의 강요가 없는 순수 시간이요. 화자가 사라진 신목의 향기를 맡으면서 이념도 없고 그런 강요도 없는 순수한 세계를 떠올려 봅니다. 허공에 깃발과 플래카드들에 시달리다가 잠들어서 아하 밑줄 끄자. 일시적으로 위안을 얻는 공간에다가 밑줄 어디로 가자? 허공으로. 세속과 단절을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세속에다가 마이너스 단절을 하게 되니까 허공은 플러스의 공간이겠지. 허공 말이야. 허공. 세 번째 허공. 민준이 찾았니? 1년으로 갑니다. 무슨 주위의 엿장수, 가위집, 흙집 투성의 몸통을 연결하여서 부정적 상황 속에서 화자가 상처받은 모습입니다. 허공은요, 더해 입을 의무도 없는 공간이에요. 상처 입은 화자가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허공으로 갑니다. 국도변에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들이 나부끼는 상황을 연결하여서 화자의 영혼이 현실 공간에서 고통받고 있다. 이쪽이다. 현실 공간에서 고통에다가 밑줄. 봄 기운에 생기를 띠는 낫에 대응이 되어서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나 지키겠어. 영혼을 지키겠어. 밑줄자. 자신의 영혼을 지키려는 화자의 대결 의지에다가 밑줄. 새 한 마리 깃들어 지적이지 않는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나는 어떤 시를 쓸 거라고 가일 달리고 잎이 달리는 참다운 자유와 사랑을 노래할 거야. 그런 시를 쓰고 싶은 화자의 바람을 열거하면서 너무 중요해.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 꼭 기억해. 절망과 좌절과 체념이 아니야. 미래에 대한 기대야. 읽고 바로 맞춰버릴게.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지 않는 에다가 마이너스. 새 한 마리 어때요? 자유와 순수의 존재. 그런데 한 마리도 깃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고독에다가 밑줄.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들을 만났습니다. 나의 고독한 내면을 비춰주는 존재 북가시나무 객관적 상관물. 현실의 횡포에 상처 입었어요. 순수하고 고고함을 추구하는 화자의 영혼 남신이지 유동 각시봉방의 시작 화자의 영혼이랑 닮았네? 무슨 주위의 엿장수들이 과위질한 지도 오래되었다. 가위질에다가 마이너스 상처를 내는 거야. 네가 이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살아가냐? 라는 것으로 나무에 상처와 고통을 주는 행위에다가 밑줄 순수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협해. 이념으로 타인의 생각을 재단하는 거야. 이제 내 영혼의 북가시 나무에는 가지도 없어지고 잎도 없어졌어. 가지도 없고 잎도 없다에다가 밑줄 황폐해에다가 밑줄 흠집 투성이의 몸통이만 남아있을 뿐이야. 상처 입은 영혼에도 밑줄 한번 꺼주세요. 이념이 강요되는 그 가위질의 현실에 재단당했습니까? 상처받은 영혼밖에 남은 게 없네요. 허공에 나의 나라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플러스 화자가 선택한 나의 나라입니다. 화자가 바라는 공간에다가 밑줄 거기서는 있잖아. 더 해를 입을 만한 의무도 없으니 한마디로 의무도 없다. 꿈꾸는 자유의 세상에다가 밑줄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의 향기를 맡으면서 밤을 보낼게. 신목의 향기를 맡으며 밤에다가 밑줄 끄시고 신령스러운 나무, 신과 통하는 소통할 수 있는 나무, 아바타의 나무를 생각해봐봐. 그 나무를 맡으면서 그 나무의 향기를 맡으면서 밑줄 끌게. 화자를 위로해주는 신성한 존재 신목. 향기라는 후각적인 이미지로 위로를 받습니다.
이 밤이라는 시간 플러스 표시해 주시고요. 순수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시간이죠. 지향하는 가치의 순수 자유의 가치를 떠올려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념으로 재단받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신목의 향기를 맡으며 얻는 위로 오타가 났네요. 신목도 고쳐주시고 깨어나면 다시 국도변으로 가야 되는데 으하 대조적인 공간 허공에다가 플러스 국도변에다가 마이너스 가위질 당하는 고통받는 현실이 국도변이다. 서 있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귀 있는 바람은 들었을리라 리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추측이야. 귀 있는 바람이라는 거에서 바람이 귀가 있네 의인법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랜카드들이 이념들이지요. 이념을 강요하는 플랜카드들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이념과 구호들 시각적 이미지 내 앙상한 몸통에 매달려서 나부끼는 소리 고독한 하자 나 플랜카드들이 막 나무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상처를 주는 소리 시각과 청각으로 그 뒤에 내 영혼이 소리 죽여서 울고 있는 소리를 청각적 이미지 울고 있다. 플랜카드들에 막 묶여서 앙상한 몸통에 나부끼는 소리로 내 영혼이 소리 죽여서 울고 있어요. 그걸 누가 들었을 거야?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그러면 도치법이라고 얘기해도 돼? 도치법이라고 얘기해도 맞는 거야.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무엇을? 플랜카드들이 나부끼는 소리를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를 목적어가 뒤에 있으니까 도치라고 생각하면 끄덕 현실을 횡포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북가시 나무들이 봄 기운에 계절적 배경에다가 밑줄 끄시고 대장간에 낫이 등장하네 마이너스 표시해 주시고요. 시퍼런 생기를 띠고 있네. 시퍼런 밑에다가는 시각적 이미지의 폭력성 시퍼런 칼날로 톱니들이 밑에다가는 마이너스 갈수록 뾰족하게 빛을 내고 있다니 순수한 영혼을 위협하는 톱니와 날카로운 위협의 폭력으로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영을 하는 내 영원한 불가시 나무여. 너무 중요하다. 살벌한 몸통에다가는 플러스 표시 반역하는 애다가 플러스 표시 불가시 나무는 낙과 톱니에 어떻게 할 것이다? 저항할 거야. 당당히 저항에다가 밑줄 순수함을 지킬 거야. 순수함을 지키려는 애다가 밑줄 끄시고 잎사귀 달린 실을 플러스 표시할까요? 잎입니다. 과일을 나눠주는 실을 플러스 표시할까요? 과일입니다. 시가 어때? 잎과 과일이라는 자유와 사랑의 가치를 전달하고 싶대. 풍요로운 순수한 영혼의 결실의 시 나무에다가 빗대었을 때는 잎과 과일이 되겠지요. 의인법에다가 밑줄 끄시고 언젠가 나도 쓸 수 있으리라.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를 또 도치다. 언젠가 나도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를 쓸 수도 있으리라라는 문장 구조로 바로 잡는다면 도치법에다가 밑줄 끄시고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 초록 밑에다가는 공감각이라고 봐야 되겠네. 잠시 멈추면서 다시 한 번 더 집중해봐봐. 언젠가 나는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뭐를?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 초록 밑에다가는 시각 금빛의 향기라고 하면 향기는 후각인데 금빛의 향기 맡아본 사람 없지요. 그러면 후각의 시각화 할 수 있지 그지? 좀 고치자. 시각의 후각화가 아니라 초록이라고 하면 그냥 시각이야. 초록이라고 하면 그냥 시각 금빛의 향기라고 하면 뭐라고 돼야 되는 거야? 금빛의 향기는 후각의 시각화. 오케이? 그 다음에 향기를 뿌린다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 시각의 후각화라고 적어 놓은 것 같은데 별로 동의가 되지 않아서 수업 시간에 확인하겠어. 금빛의 향기에서 후각의 시각화는 확실하니까 적고 가자. 금빛의 향기는 후각의 시각화. 향기를 뿌린다라고 하면 뭐 후각을 뿌린다라는 걸로 시각화시켰다는 건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아. 시각의 후각화는 아닌 것 같아. 향기가 후각이 주인공이야. 후각의 시각화로 고쳐놓을 거야. 수업 시간에 하신 거 확인할게. 그렇게 풍요롭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리라. 밑줄 끄자. 순수한 영혼, 풍요로운 영혼의 존재가 되리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잎사귀, 과일 향기가 있는 시를 쓸 것이다. 순수한 자유, 생명을 노래할 것이다.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었습니다. 새 한 마리는 자유의 존재죠. 그런데 지적이지 않아도 새 한 마리 지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현실이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를 쓰겠다. 나는 쓸 수도 있으리라. 마이너스의 현실이지만 나 노래할 거예요. 금빛의 향기를, 초록의 향기를, 순수성이 담긴 시를 쓰겠다라는 다짐. 후각의 시각화를 기억해 주시고 정리하기로 내려옵니다. 부정적인 현실이지만 나 순수성을 지킬 거예요. 황폐한 영혼을 다시 살릴 거예요. 특징 첫 번째, 자연물에다가 동그라미, 북가시나무, 화자의 내면 형상화에다가 밑줄, 고독한 영혼의 순수성에다가 밑줄,
몸통만 남아 앙상한 나무 누가 폭력적으로 휘둘러댔지? 낙과 톱니. 하지만 시작하자 잎과 과일의 향기, 초록의 향기와 금빛의 향기를 뿜어댈 거래. 그래서 시작하자는 플러스, 주어진 현실은 마이너스. 화자는 이념이 난무합니다. 플래카드와 깃발이요. 거기에 현실의 상처를 입었지만 이겨낼 거야. 극복할 거야. 상징과 비유를 통한 시상 전개, 영탄적 어조와 단정적인 종결음이 쓸 수 있으리라. 단정적 종결음에다가 밑줄 의지를 강조하죠. 리 뭐뭐 할 수 있으리. 그리면서 도치법 밑줄 그으시고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법, 계절감을 드러내주는 봄,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후각에 시각한데 왜 이렇게 시각에 후각하라고 강조를 해놨는지. 금빛의 향기 안됩니다. 향기가 주인공이라서 후각에 시각화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후각에 시각화, 정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지요. 오케이. 이렇게 10분이나 남다니 마치고 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계산착오로 더 복사를 못 해놓은 것이 통탄할 노릇이네요, 여러분. 한 작품은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배우님 밥 먹을 때 어디요?